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시장 기준에서 보면 반등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 뭐 시장은 코스피 기준에서 0.9% 그리고 코스닥은 0.5%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반등하지 못하는 거냐?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누르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61일평에 걸려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코스피가 61일평선을 돌파하고 강세 구간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간다, 코스피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러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미증시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증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다. 정말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어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2시, 토요일 12시 12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요 날부터 볼게요. 화요일부터 보면 2.7% 상승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2.7%,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 자, 3거래일째 8% 정도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가격대를 버틴다?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미국 시장에 대한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점진적인 우상향 구간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쵸, 관세 발효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가 기존의 상호 관세까지 했을 때 그 높은 관세율은 철회를 했지만 그래도 그 보편 관세 10%는 유지를 한다는 견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까지 한 7월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는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까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그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61일평을 돌파해야 되고,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쉬어가고 있는 건 너무 일반적인 당연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분기 초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6조 6천억 원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다음 주에 뭐 실적 발표를 한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자 보세요. 분기 동안의 실적을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 성장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6조 6천억, 24년 1분기, 그리고 24년 2분기 10조, 그리고 3분기, 24년 3분기죠. 9조 원, 그리고 24년 4분기 6조, 그리고 25년 1분기 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는 HBM에 거의 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치를 보더라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50% 이상 좋아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강세, 금요일 날 나왔었던 강세 2.5% 정도의 강세는 실적 발표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60일평 돌파하는데 숨고르기가 끝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강세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근데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2.5% 정도 강세 구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세 구간에서 아무리 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뭐 반독점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시세가 없을 때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시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건. 그리고 여기 3월과 4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이닉스의 이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나쁜 상황이 진행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물론 조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가를 이탈하거나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약간 뒤처진 것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은 끝났다는 거고 5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증시까지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하이닉스의 실적치를 보면 앞으로 뭐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나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자의 실적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증시가 이렇게 3거래일째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월 달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이 그 주둥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이상의 강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 고가를 회복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정도가 된다면 트럼프가 또 안심하고 마음대로 뭐 헛소리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까지 안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매수 구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음 주에 일단 확정 실적이 나오지만 예상치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잠정 실적을 4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 어때요? 6조 6천억.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7조 4천억. 뒤집혔어요. 이게 HBM 때문이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수출 통제가 된 거 아시죠? H20 이쪽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HBM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쪽 가장 비싼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건 하이닉스 제품이죠.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미 반도체까지 삼성전자 쪽으로 붙는다? 지금 하이닉스가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마이크론으로도 갈 수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론에 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에 대한 이제 끝났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끝났다. 그렇죠? 실적은 바닥을 딛고 있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 왜 그래요?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드시 보라 그랬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D램 가격. 자, 내용 보시면 자, 4월 24일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AI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이거 목요일 날 나온 내용인데 아마존과 엔비디아에서 컴퓨팅과 AI는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지금 수요일부터 목 그리고 금요일 보합권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도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 트럼프 입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지만 AI 관련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할 수 없을 때 바닥을 다지고 저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것과 어차피 이건 확정된 겁니다. 6조 6천억으로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정 실적 나오고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하이닉스의 실적도 당연히 좋다는 건데 하이닉스는 HBM으로 거의 뭐 높은 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은 나쁠 리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이닉스의 시세, 즉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시세 구간으로 접어들 때 삼성전자까지도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관세 관련돼서 나오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월 25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입니까? 코스피 코스닥 1% 이하 강세.
강세를 보였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고, 모두 62평 돌파 전 숨고르기, 정배열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3거래일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숨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큰 조정은 없다. 확정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미증시 장중에 2에서 3준의 불확실성을 없앨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다는 점. 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통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주도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도 섹터만 매매하면 된다.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그쵸? 오늘 6% 하락을 했지만 한로자임 특허 소송이 시작됐고 일단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6% 하락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몽땅 보유하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는데 오늘까지도 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몽땅 보유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13% 상승 마감이 됐는데 2월 초에 57% 수익을 냈습니다. 재매수한 물량이고요. 몽땅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까지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타점 잡을 거고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 그랬죠. 근데 알테오젠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갖다 앞으로 주도주가 된 거예요. 물론 뭐 시가총액 5천억 이하, 1조 이하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간다 그래서 그 종목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그 테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장기간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같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서 신고가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국에서 최대 기업이 지금 저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가를 다지고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1등,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죠. 코스닥 1등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그쵸? 24년도에 강한 시세를 만들어 왔고 이 구간에서 매매한 구간을 보면 어때요? 계속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이어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또 잡은 결과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매수를 했고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그쵸? 3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선반영에 기인하고 선반영은 가격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쵸?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같은 내용이에요. 어때요? 오늘 12% 상승을 했는데 저는 여기 하락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드렸죠. 모든 내용들 그쵸? 57% 수익을 보고 나서 더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했고 그리고 또 12%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매수 타점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는 즉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신고가 또는 주도주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구간 지났고요.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근데 매수 타점을 잡는 건 삼성전자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미증시까지 안정화 구간을 잡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도 하나오션과 같은 기존의 강세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인다.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되는 잡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보다 하나오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테크윤이나 이런 쪽들 전부 다 HBM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데, 이제 4월달이 거의 끝났고 5월달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57% 이상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삼성전자와 함께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